안녕하세요. 자, 금일은 GDM마다 시장이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 철학적으로 제가 이제 시대와 이 주식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이 시장은 항상 돼지해를 기준점으로 GD해에 폭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돼지해가 언제였냐면 1995년도 요 인근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요때였고요. 그 다음에 1919년도 이때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항상 돼지해를 기준점으로 위기가 포착이 되면서 GD해에 위기가 왔죠. 그래서 이제 GD해가 1996년도였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였고요. 다만 이 IMF 때는 GD해에 위기가 왔었는데 이 위기를 언론에서는 1년 정도 숨겨서 그 이후에 터뜨렸다고 하죠. 그 다음에 2020년도 다들 잘 아시는 코로나 위기, 요때 위기가 터졌죠. 그래서 항상 이 경제는 GD해마다 반복적으로 대폭락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GD해마다 대폭락이 왔고요. 대폭락이 왔다는 것은 그 폭락이 계속된다는 아니에요. 대폭락이 오고 나서 대기업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왔었다는 거죠. 이때가 그랬고, 이때가 그랬고, 이때가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음에 돌아올 돼지띠와 쥐띠에 자금을 준비해서 이 주식을 싹쓸이를 해야 될 준비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는 제가 2021년도부터 대기업 주식을 전부 다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가 이제 신축년이죠. 신축년이라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는 이제 한겨울이에요. 12월 음력으로. 그럼 12월에 아주 싸늘해집니다. 세상이. 그 다음에 호랑이 해로 넘어갈 때 2022년으로 넘어갈 때 얼어붙은 땅이 갈라지고 파괴되고 얼음이 녹는 재앙이 온다는 거죠. 재앙. 그래서 21년도에 제가 대기업 주식 전부 다 파셔라.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LG전자, LG화학 다 파셔라 라고 해서 실제로 대폭락이 왔잖아요. 얼어붙은 땅이 갈라지면서 파괴됐다. 이게 동양철학학에 실제로 나옵니다. 서울대 학생들도 배우는 인문학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건 이유가 있고요. 삼성가에서도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공부를 해왔죠. 그래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보통 통상적으로 호랑이 해가 되면 이 모든 그 만물이 성장을 시작하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신축년에서 2021년도에서 22년도까지는 이제 파괴가 원래 돼요. 22년도를 기준점으로 파괴가 됐다가 상승 곡선을 원래 다시 그려요. 근데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왜 뭐가 다르냐면 이제 호랑이도 검은 호랑이가 있고 녹색 호랑이가 있고 빨간 호랑이 해가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 색깔에 맞춰서 분석을 새롭게 하는데 사실 예전의 호랑이들은 1998년도나 2009년도의 호랑이나 22년도의 호랑이나 예전에는 호랑이가 따뜻했던 호랑이였어요. 열기가 있고 뭔가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그 기운이 있는 뜨거운 호랑이였단 말이죠. 양기의 호랑이였는데 22년도의 호랑이는 경우의 수가 다릅니다. 이 호랑이는 검은 호랑이죠. 부정적이죠. 호랑이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 보시면 2022년도에 이민년이라고 해서 이게 검은 호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 뭐하는 놈이냐? 이 호랑이가 뜨거울 때는 색깔을 보시면 나무잖아요. 나무. 녹색이니까 나무 호랑이인데 이 호랑이가 하필 서울에 있는 한강을 만난 거예요. 검은 호랑이. 그래서 나무가 잠겨버린다. 그럼 세상에 무슨 일이 펼쳐지냐? 부정부패, 비리가 드러나고 실제로 제가 21년도에 전쟁이 결국 터진다고 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하고 유럽을 파괴시켜버리겠다 라고 제가 혼자만의 생각으로 스토리를 쫙 짜봤는데 그거는 맞지 않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쟁이라는 글자거든요. 이게 어둠에 부정적인 거, 죽이는 거, 파괴되는 거. 이민이란 글자가 그래요. 임자가 들어올 때는 임진왜란 아시죠? 세상이 바뀌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잖아요. 임자가 들어와서 세상을 갈아엎는다.
그래서 요 시기를 기준점으로 이제 세상이 파괴되는 건데, 원래 예전에 금융위기나 IMF 때는 이 임자가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임자였어요. 뭔가 만들어낸다. 근데 이거는 나무가 물에 잠겨 있으니까 한강에서 나무가 자라나요? 썩죠. 그래서 이 나무가 지금 22년도에 나무가 썩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썩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 야, 영끌에서 집 살까? 영끌에서 주식 할까? 대출받아 주식 살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대출을 이용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하지 마. 오로지 내가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예전의 시대와는 지금과는 전혀 달라요. 지금은 나쁜 걸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출받아 주식 사서 영끌하자. 대출받아서 상가 빌딩, 아파트 사자. 이렇게 노력은 안 하고 쉽게 탐욕을 누려요. 그래서 이 나무가 결국에 강물에 빠진다. 그 다음에 23년도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예요. 22년도의 그 반전보다는 약하지만 결국에 이 나무들이 썩어 있는 상태예요. 22년도와 23년도에 이 나무들이 썩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직은 처치를 못한 거예요. 나무가 썩어 있는데 요거를 정리하고 다음에 이제 성장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썩어 있는 나무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출을 영혼까지 땡겨서 만땅이 차 있는 상황이나, 대출 받아서 주식 샀는데 파냐 들고 가냐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나, 부동산을 영끌했는데 요걸 어떻게 정리한다든지, 상가 대출이 지금 많이 올라서 이걸 지금 임차인을 받아서 대출금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고 성장기를 만나야지 세상이 성장하는데, 요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다 썩어 있잖아요. 지금 나무가 검은 나무가 됐으니까. 그럼 이걸 언제 해결할 수 있냐? 뜨거운 해가 들어왔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올 하반기 정도부터, 제가 21년도 22년도 그 사이에 23년도 하반기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어요. 하반기부터 뭔가 벌어진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제가 하반기를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하반기 가을 정도를 기준점으로 24년도가 이제 그림들이 서서히 마련될 것 같아요. 사실 23년도 요 글자가 지금 원래는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 물기운 때문에 시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24년도에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시작이 뭐냐? 이게 지금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벼랑 끝에 와 있다는 거고, 24는 벼랑 끝에 와 있는 놈들을 민다는 거예요. 죽을 놈은 죽어라, 살 놈은 살고,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반전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냉동 만두가 있잖아요. 그게 그 만두를 먹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동을 하거나 망치로 부시거나 어떠한 행위들을 하는데 결국에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파괴가. 23 하반기에서 24년 내에는 이 온도차가 확 변하는 과정에서 얼음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곡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태까지 계속 분석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경고하고,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기회를 노려서 싸게 사셔라. 주식 장기로 가실 분들은. 그리고 1년 이내에 매매하실 분들은 사고팔고 자유롭게 하셔라. 1년 이내 파실 분들은 상관없이 매매하시면 돼요. 사고팔고 하면서 피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23에서 24 요 시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기예요. 이 물이 없어지잖아요. 23년도에 이 썩은 나무의 이 존재들을 없애주는 반전의 시기예요. 24년도가. 그래서 25년도부터는 확실히 좋다. 25라는 숫자를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25년도가 넘어가면서부터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어요. 다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제조업 시대는 간다. 자,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2019년도부터 보면, 19년도부터 잘 보세요. 계속 이제 물이 흘러가요. 23년도까지. 이게 뭐냐? 이때까지가 그나마 이제 물이 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대기업의 아이템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등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하반기부터 조짐이 보일 거예요. 물의 색깔이 이제 앞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물이 사라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불이 들어와요. 세상이 굉장히 지구온난화 과열되고 뜨거워지고, 미국의 어디는 뭐 50도까지 갔더라. 앞으로 20년간은 세상에 이제 불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물의 전성기라고 하죠. 물이 귀한 대접을 받고 물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전성기가 열려요. 남자여도 물사주인 사람들, 여성스러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2019년도에서 23년도까지, 이제 23년도는 거의 끝자락이에요. 끝자락. 그러면 뭐가 그래도 버티고 수혜를 받을 수가 있냐면 전기전자 반도체예요. 전기전자 반도체. 그럼 19년도부터 에코프로를 한번 볼까요? 이 에코프로가 물의 기운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래프가 이제 여기죠. 12,000원 정도?
에서 계속 갑니다. 계속 가죠. 자, 제가 24년도 기준점으로 에코프로가 부러진다고 했죠. 24년도 기준점으로. 뭐 24년도 1월도 아니고 뭐 23년도 말도 아니고 요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저는 한 번 더 상승할 거라고 봐요. 이 얼어붙은 것들이 절정에 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얼음이 파괴되거든요. 정점까지 간 다음에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 이 물의 기운이 있죠. 지금 가을 겨울에 쓸 수 있는 물이 한 번 더 남은 거예요. 24년도부터는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전조 증상들이 있잖아요. 과정들이. 뭐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이혼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가 파괴될 때는 전조 증상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상이 물에서 불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자 보세요. 여기가 다 물바다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여자들처럼. 여자들이 뒤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들인지 아세요? 막 이건 저렇더라, 저놈 저렇더라, 저 새끼는 뭐더라, 저건 왜 저래? 뭐 마음에 안 들어.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인 글들은 맘카페를 가시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물에 잠겨 있으니까 남자들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고, 정치계도 사람들이 야 저놈 봐라 저놈 봐라 부정의 끝자락까지 간다고요. 근데 그나마 이 정치도 안정세를 언제부터 타냐면 24년도부터는 이제 남자의 기운, 양의 기운, 뜨거운 기운으로 바뀌어요.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온도가 여름 됐다고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6월달부터 서서히 뜨거워지듯이 이 지금 물의 기운이 다 빠져버려요. 다 빠져버리면 전기전자 반도체가 24년도부터는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뭐 잠깐 나쁘다 다시 반등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대세가 바뀌어버려요. 다른 업종으로. 다른 걸 만드는 그 대기업들이 수혜를 받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에코프로도 24년도에 이제 위기가 이제 이때 이 안에서 터질 수 있다고 했죠. 왜? 물이 다 빠지니까 2차 전지가 뭐예요? 시세가 폭락하겠죠. 수요가 줄어들겠죠. 2차 전지라는 그게 지금 물량 계약을 다 끝냈단 말이에요. 이 물의 기운이 이 금을 빛나게 해줬거든요. 2차 전지를 빛나게 해줬어요. 물이. 그럼 24년도부터는 물이 다 빠져요. 그리고 앞으로 5년간 생산할 거를 다 계약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뭐 확 나빠진다가 아니라 하반기에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반기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차피 이 동양 철학은 이 그림을 보면서 분석하고 찌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겠다. 이런 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24년도부터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뭐예요? 물 관련된 업종이 대박 난다는 거예요. 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이나 예를 들어 이제 물고기 사업 그런 것들 가장 금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불이에요. 불이 전기전자를 녹여버립니다. 다만 그런 건 있겠죠. 전기전자 중에서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만드는 회사는 수혜를 받을 거예요. 다만 예를 들어서 메모리 카드 같은 거 있죠. 메모리 카드라든지 예를 들어 2차 전지의 부품이라든지 소재가 철에 관련된 것들은 수혜를 못 받아요. 수혜를 못 받고 금이 녹아버려요. 녹는다는 것은 이 불한테 녹잖아요. 이 시기에. 그러면 시세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반도체 가격이 싸지고 2차 전지 가격이 싸진다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가 100만원이면 이 시기로 들어가면 80만원, 70만원, 60만원 점점 떨어져요. 가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가 돼버리면. 금이 녹아버리니까. 에코프로를 말씀드렸을 때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고 이 수혜주니까 요 시기를 기준점으로 잡고 매매를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 안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 이상을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이 불을 만나면 녹습니다. 녹아요. 그래도 24년도는 얼음이 그냥 녹았다 뿐이지 불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에코프로가 진짜 25년도 요 불을 만나면 작살이 납니다. 작살이 나버려요. 근데 주가는 이 25년도 나빠졌을 때 확인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1년 전부터 떨어져요. 1년 전부터. 나빠지는 게 들어오기 전부터 떨어져요. 왜? 기관이나 전문가들은요. 그 정보를 6개월, 1년 전부터 받아요. 개인들은 나빠지고 나서 팔겠지만 기관은 6개월, 1년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25년도는 나빠지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그러면 24년도, 23년도 요 안에서는 팔아야 된다. 23년도 하반기, 가을, 겨울 그쯤이나 예를 들어 24년도 뭐 봄쯤이나 25년도 전에 떨어질 거니까. 왜? 25년도는 확실히 나쁘니까. 나빠지고 나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25년도 나빠지기
전에 떨어진다. 그럼 뭐예요? 장기 투자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장기로 들고 갈 종목은 따로 있다. 그러면 24년도가 됐을 때 뭘 사야 되냐? 인공지능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을 사세요. 인공지능. 힌트는 그거예요. 인공지능은 결국에는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요? 로봇이 움직이려면 인공지능이 들어가야죠. 로봇을 하는 회사가 결국에 인공지능 회사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온라인 관련된 회사 중에서 온라인 쇼핑이 아니라 온라인 프로그래밍을 하는 회사를 구입하세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캐릭터를 개발한다. 사이버 가수 아담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만드는 회사들 있죠. 인공지능은 뭐예요? 챗봇이잖아요. 그런 사업류가 뜨지,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칩이 뜨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시세가 더 떨어져요. 지금부터 반도체 칩은 시세가 더 떨어지고 2차 전지 시세는 이때 되면 더 떨어져요. 저는 25년도 기준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근데 주식은 항상 나빠지고 나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징조가 나와요. 전문가들은 먼저 6개월 1년 전부터 움직이니까 시세는 먼저 떨어집니다. 업황보다. 삼성전자가 뭐 업황이 나빠지고 나서 떨어졌네요. 1년 전부터 떨어졌죠. 원래 그런 시기예요. 제가 이제 이 썩은 뿌리가 결국에 한번 붕괴된다고 했잖아요. 뭐 대출 관련, 주식 관련, 뭐 위기 관련,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데는 다 몰락합니다.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전쟁을 하면서 다 몰락해요. 걔네들은 불이거든요. 뜨거워 죽겠는데 이 불의 해를 만나봐요. 작살나죠. 그동안에는 이제 물이 흘렀으니까 승승장구를 했어요. 왜? 뜨거운 놈들이 물을 만나면 시원하잖아요. 이 미국이 지금 더워 죽겠는데 이 불의 기운을 만나버리잖아요. 파멸을 하는 거예요. 주체가 안 되죠.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요 시기에는 물 관련, 인공지능 관련, 교육 관련 뭐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딱 보시면 물이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제 23년도가 넘어가면 내년부터 5년간은 물이 없어요. 세상에. 그 뭐냐? 지구가 어떻게 된다? 가뭄이 매우 심각하게 온다.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 안 돼요. 이 시기가 되면. 지금 뭐 강남의 홍수를 걱정하잖아요. 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이 물 부족 때문에 난리라니까요. 물 부족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남양터는 절대 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남양터는. 왜? 뜨거우니까. 뜨거워 죽겠는데 이 뜨거운 걸 또 만나봐요. 나쁘죠. 운세가 굉장히 나빠져요. 남쪽 집에 살면. 그럼 뭐냐? 24년도부터는 물의 전성기, 강가 앞에 살아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에서 제일 좋은 데가 광교 호수 있는 데 있죠. 의왕에 또 저수지 하나 있죠. 그런 데가 굉장히 좋아요. 명당은 명당이잖아요. 그 다음에 서해안들, 뭐 평택, 천안, 당진 이런 데, 인천, 안산, 이 물을 만나야 된다고요. 물기운이 강한 나라들은 뜹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양기 세고 말만 목소리 크고 이런 놈들은 24년도를 기준점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이때는 불 들어오면 작살납니다. 이 뜨거운 놈들이 이 불을 또 만나면 작살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게 뭔지 아세요? 남자는 뜨겁고 여자는 차가워요. 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 시대도 우리가 어렸을 때 해장국이 뜨거운 게 유행했었죠? 추웠으니까. 그거 좋아해요, 그게. 우리가 겨울에 오뎅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추울 땐 더운 걸 찾고 더울 땐 아이스크림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요, 사람들이 추운 걸 찾아요. 너무 더워지니까. 이때는 가뭄이 오면 뭐예요? 식량 위기가 터져요. 식량 위기가 터지면 뭐예요? 가축들이 다 죽어요. 농작물이 다 죽어요. 그럼 러시아나 이 농업이 엄청 발달되어 있죠. 근데 가뭄 때문에 다 작살나요. 나라가 위기가 온다고요. 더운데 더우니까 더. 그러면 식량 값은 앞으로 계속 올라가요. 이건 잡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태까지는 물균이 강했기 때문에 이 식량을 100개를 생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불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 버리면 식량을 50개, 30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생산이 안 되니까 폭등하죠, 가격이.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들.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바이오 전성기라는 게, 바이오 약물은 물이에요, 물. 바이오는 물입니다. 요 시기에 바이오가 엄청나게 떠요. 연구 개발 물, 약물, 주입. 요 시기가 바이오 약물이 엄청 뜬다고요. 물이니까 바이오가. 그럼 뭐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인공지능, 바이오, 이런 게 엄청 뜨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관점을 한번 보시고, 자, 금일 방송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